민주당에서도 수습을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잖아요. 또 본인 스스로가 대장동이라든지 대선 패배 이후에 주식 매수하는 문제 같은 경우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. 의혹도 있고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, 저는 예. 일찍이 당대표 나가서도 안 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이런 사건에 뭐 하여튼 어쨌든 얽히고 설키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민주당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. 돈봉투 건도 그랬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건도 그렇고 그러면 본인한테 그 엄청난 부담이나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당대표를 빨리 그만둬야죠. 지금 송영길 이분은 지금 검찰 수사도 안 받았거든요. 네. 근데 출당시켰잖아요. 사실상 출당시켰거든요. 그런데 대표 당시는 말이야 검찰 수사 끝났고 기소돼서 재판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한 2건이 더 있고 그다음에 그 건건 자체가 돈봉투 버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. 형량이. 엄청나게 중대한 비리가 있는데 그런 거 벗어서 당에서 나가기는커녕 당에서 그대로 있으며 심지어 대표직까지 유지하고 있어. 누구 보고 나가라 하느냐. 김남국도 마찬가지거든요. 아직은 의혹이거든요. 검찰 수사도 안 받았고 그런데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어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거죠.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있으면 안 돼요. 쇄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번을 빨리 정리해야지 그 다음으로 가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막히는 겁니다. 근데 김남국 사건은 젊은 분들한테는,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주 지지층인 30, 40대한테는 그 코인으로 피눈물을 흘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분노에 젖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고연령층은 공직자의 자세라고는 1도 없네, 이런 그 한심함을 느꼈을 것이고,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 연령층에 대해서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그리고 거기 더해서 김남국이라는 개인이 그 조국 교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진을 머리맡에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잔다고. 아, 이거 하나 소개해드려야겠네요. 이거 보이시나요, 여러분들? 네. 이게 딴지일보 딴지 게시판에서 딴개의 형님들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.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.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. 몇 달 동안 선물 받고. 그래가지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그 선물해 주셔가지고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되게 너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, 진짜 날마다 기도했어요. 그래서 그 민주당이 아주 알짜 안산을 받았잖아요. 아주 알짜를 받아서 우리 눈에는 좀 이상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한 스타 정치인이에요. 팬덤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굉장히 스타 정치인으로서 그 미래 세대의 어떤 주자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당이 살려면 아까 뭐 간판 내려야 된다고 그러셨지만 간판 안 내리고 살려면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단호하고 선제적인 게 아니라 이 혼란을 틈타서 자기 출마하려고 자기를 지금 공천을 할 수 있는 룰을 바꿔버린 거잖아요. 지난번에 당원 80조도 기소만 돼도 지금 당직을 내려놓자는 그 룰도 자기 때문에 바꿔놓고 지금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지금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룰을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홀랑 넘겨버렸어요. 그 민주당의 많은 분들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? 네, 저도 물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? 그 게임의 룰인데 네. 당헌인데. 그러게 말입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 세력의 문제라고 저는 자꾸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옆에서 이 김남국 의원을 옹호해주는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있잖아요. 근데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망했을 때 그 느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은퇴하고 남은 노후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 하나 올려서 원룸 막 20채씩 넣는 분들, 노인들, 이런 분들을 다 자주택자, 뭐 투기에 눈이 먼 다주택자 이러면서 종부세를 엄청 때렸어요.
그러니까 그런 식의 불로소득은 절대 안 돼, 우리 사회에서.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높이로 숭고한 얘기를 막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김남국이 위법을 안 했어.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검찰은요, 김남국 의원 계좌 압수수색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? 문제는 뭐냐, 그 지갑이 우리는 알잖아요, 지금. 아마 검찰도 그게 김남국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알고는 있는데, 특정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확정하려면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그 다음을 그걸 가지고 다음 걸 묻고 어디를 추적을 하고 이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사실은 아니 거액을 갖다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건 좀 약간 음모론인데 네. 대개 정치인들 수사하게 되면은 정치 외압이 들어와요. 뭐 정치 탄압이니 정치 보복이니 이걸 돌파하는 게 많은 경우에 이제 슬쩍 흘러가지고 여론의 힘을 얻는 거거든요. 그럼 여론이 일단 알려지게 되면 여론이 있게 되면 정치인들도 사실 그렇게 카바를 못 치게 되거든요.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. 근데 이제 지금 많은 게 알려졌잖아요. 그다음에 해명도 석연찮고.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마 발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발부 예상합니다. 가능성이 높다. 만약에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이 그 고위공직자, 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.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이만한 돈을 갑자기 운영한다? 그러면 의심은 상당히 들잖아요. 더구나 FIU에서도 그 거래 형태가 상당히 범죄의 혐의가 짙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징후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른 때보다 엄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완화해서 발부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. 물론 그 당시 제대로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한 그 검찰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. 김남국 의원의 이상한 거래를 기각했던 판사가 있는데 과거에 라인펀드 사태 주범이었죠. 김봉현 전 회장이 도피를 준비할 무렵에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동일 판사였던 걸로 나왔어요.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. 서울 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분석원의 첩보를 토대로 청구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 기각했습니다. 특히 두 번째 영장에선 김 의원의 전자지갑 중 하나만 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.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분석원의 통보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건 분석원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FIU에서 수사 의뢰까지 해서 검찰이 나선 그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건 지극히 이례적인 거예요. 대부분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건 굉장히 법원 판사가 굉장히 아주 넓게 인정을 합니다. 구속은 뭐 아주 엄격하게 하는 그런 판사들도 있고 약간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압수수색은 너무 지나쳐서 너무 남발해서 문제였거든요. 그런데 FIU에서 뭐 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걸 기각시켰다? 네. 좀 이상한 거죠. 근데 그 이상한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게 판사 개인의 편향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연설에 보면 이전 정권에서 잘못된 것들을 그 열거를 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만큼 중요한 비중으로 증권 범죄를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눈에 들어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그 증권 범죄라는 게 라임 옵티머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것이고 그 정치권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을 거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 라임 그 판사의 판결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판결을 당시에도 했고 도주에 도움을 줬고 그리고 지금 이 김남국 씨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. 일단 뭐
법원의 판결이니까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결을 내렸을 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근거가 뭐였는지를 좀 보고 약간 법 비판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아까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게 제가 듣기로는 이거 발부율이 97%거든요. 그렇게 높습니다. 근데 이 3%의 예외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가.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,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어떻습니까?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돼야 한다. 예전부터 그 얘기는 있었는데 8번이나 퇴짜를 당했었어요. 과연 이번에는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? 진짜 그거는 좀 가능하다고 근데 보시는지? 진짜 그거는 좀 예. 저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모습인데요. 네. 저도 문제를 몰랐고요. 코인이 빠져 있다는 것. 근데 그건 빠져야 될 이유가 절대 아니죠.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입법화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. 그게 안 된 이유가 참 너무 의아스럽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시시콜콜한 무슨 뭐 조그만한 그런 것도 다 뭐 반지도 이렇게 등록하게 돼 있고 뭐 이렇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그거를 항목이 자체가 없어서 없다. 예, 그 등록을 못하게 됐다라는 거는 아니 근데 말이 안 항목이 되죠. 없어서 등록을 못했다는 건 김남국 의원 말이고요. 재산 신고하는 양식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냥 기타라가 있어요. 비고란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걸 이번에도 그렇게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기타 사항을 자기가 써놓으면 돼요.